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차기사 개편이 있습니다.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2781을 못 넘는다라는 그것들을 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2782가 도대체 뭐야 뭐 이러겠지만, 우리는 마디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부근에 갔을 때 매도 세력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공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만 어찌됐거나 그 자리를 넘어가려면 지금의 매수세의 몇 배나 되는 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를 추격하는 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내일 라이브의 어떤 주제 중 하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굉장히 각계 전투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통 시장에 주도주가 있고 주도 업종이 있어가지고 왜 그쪽으로 막 몰려다니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만 하더라도 뭐 은행 업종이 움직였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뭐냐면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수로 들어오는 쪽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밸류업, 그쵸, 종목들이 움직인다, 뭐 저 PBR 주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는 은행주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매매할 만한 어떤 섹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지금에 와서 은행주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은행주, 뭐 화재주, 뭐 생명주,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돈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어 가지고 나는 계속 매수할 수 있어, 어떻게 흘러가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전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뭐 벌써 이야기 드린 지 꽤 됐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계속 밀려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희 가족분들 대상으로 한 가족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게임주 봐라. 그쵸? 특히나 그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NC소프트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넷마블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 넷마블이 먼저 시세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NC가 금요일날, 저는 당연히 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되도 않게 20만원 밑으로까지 깨가지고 언더슈팅을 만들고 다들 질려가지고 조금만 올라와도 빠져나오기 바쁘게 만든 이후에 들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뭐 주가가 낮다, 뭐 어떤 이슈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 즉,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좋은 어떤 전략이나 매매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꼬여갈 수 있는 장세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은 최대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모닝브리핑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지수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종목에 집중한다. 특히나 지수가 이제 2700 위로 올라오면서 1782랑 이격을 좁힐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의 해지 물량들이 조금 들어올 뿐이지 매도로 쌓이는 흐름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첫 2782 구간이 오면서 매도 자리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이제 중첩돼 가지고 다시 2607,
그쵸? 올해 박스권의 상단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여전히 추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단해 가지고 여기에서 신규를 들어간다?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홀딩자분들은 컷자리를 올리면서 가져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단 시장 큰 틀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가시면 되겠고, 주도주보다는, 그쵸? 우리가 지금 시장에 만들어지는 주도주는 프로그램 비차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있으면 자기가 예상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예측 못하는 게 프로그램 비차익이라고 그랬죠. 아니, 외국인들이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할지 알고 있으면 예, 누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걸 그나마 최대한 힌트를 받는 게 언제라고요? 8시 45분에 땡 하고 열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 오늘은 비차익이 매도를 하겠구나. 근데 매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 오늘은 비차익이 매수를 하겠구나. 이것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당일의 어떤 흐름들은 장 초반에 눈치챌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거를 전일에 뭐 예측해서 어떤 전략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러니 뭐 지금은 주도주라고 해봤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주도주라고 해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종목들이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개별 종목들의 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코스닥 흐름만 봐도 업종별이 아니라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메인 그 비중을 가진 종목들, 걔네들을 딱 박아 두고서 나머지 비중들은 그냥 이런 중소형주 이렇게 뺑뺑이 돌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매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니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밀리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곧버스를 노린다라고 그러면 2782를 다시 한번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간에 가야지 이제 물려도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2700 초반에서의 어떤 곧버스는 물려서 죽진 않겠지만, 그쵸? 뭐 이렇게 후달릴 정도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다소 고생할 수 있는 흐름들은 있다. 왜? 지금 매도에 지원군이 없다. 매도를 치는 포지션을 쌓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이해 가시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장 제가 봤을 때는 마치 그 여름 휴가, 그 한여름장 같아요. 한여름장에 이 주포들이 빠지고서 말 그대로 그 하위 서브에 있는 애들이 막 시장 이렇게 장난질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그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 결론은 뭐다?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죠. 이게 너무 옛날 사람인가? 결론은 뭐다?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 단순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뭐 지금 자리에서 종목 접근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반드시 컷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들 그리고 뒤쪽에 원유랑 가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본 종목은 쇼츠에서도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본 종목이 나쁘다,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윗자리의 저항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2평 이탈해가지고 저항 상태인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에 메워야 될 갭들을 남기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려올 때 이 자리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다만 만약에 갭이 메워지는 이 21만원 밑자리를 왔을 때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꺾여 내려간다라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18만원 이 아랫자리를 확인하겠죠. 본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현대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가를 17만 3천원 아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이야기 드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뭐 테슬라를 현대차랑 뭐 비교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 위에서 쫓아가 가지고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얘가 3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습관상 쫓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먹은 폭보가 나중에 여기에서 물려 가지고 물타다 고생하는 폭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선 전혀 매수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120평이 각도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이 자리 딛는지 정도, 정말 저항하고 싶으면 그런 자리들 정도만 노려본다. 자,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조금은 약한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반등했지만 다시 밀리는, 만약에 진짜 강한 종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안 깨고 반등했을 겁니다. 근데 깨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고, 다만 이제 본 종목을 누릴 때 얘는 아무리 빨라도 어떻게 122평 10만 원 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 견디면 다시 12만 원짜리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깨지면 다시 저항받고서 마디로 돌아올 수 있다. 물론 당장에 83,000원짜리가 온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본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중장기적인 매집을 122평 위에 선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이 좋으면 추세 따라 올라가 가지고 단기, 중기 수익을 좀 보다가 꺾여서 장기로 꺾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초입에 물타기를 해 가지고 말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아래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추천으로 이야기 드렸죠. 나온 랩이 어떻게 된다? 걔네가 어떻게든 얘네들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야기 드렸고, 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눌려가지고 55,000원짜리 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노려볼 만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확장형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매수해서 다시 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충분히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글쎄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과하다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저는 뭐 레이븐 2보다는 나온 랩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싶다. 자, 그다음에 HLB입니다.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닥의 대형 제약사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 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쇼츠로 올라갈 겁니다.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외봉, 그 외봉도 지금 자전거래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올라타지 못하게 되면 얜 시세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다. 지금 깨져 내려가는 패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로 들고 가신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되었거나 패턴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122평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8만 원짜리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추세 전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단기 10만 원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고 이런 구간에선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꺾여 내려가는데 요 떨어지는 컬러를 받아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매워야 될 갭들을 만들어 놓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딛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내려오게 되면 122평을 먼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첫 122평보다는 이 상단 자리, 그쵸? 12만 원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딛는다라 그러면 얘도 다시 양원 하단까지의 리바운드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단기 시세는 어찌됐거나 뭐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별로 썩 좋은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못 먹더라도 굳이 지금 자리에서 잡아 가지고, 즉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아 가지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메워야 될 급은 아닙니다. 메워야 될 급은 아닌데 어찌 됐거나 요 자리를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것은 반등에도 어떻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고, 따라가셨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깨질 때 내줘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공격적으로 노리게 되면 6만 원짜리에서 다시 추세 전환 정도는 노려볼 수 있어요. 다만 그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진폭이 짧기 때문에 본 종목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본 종목으로 계속 드셨던 분들이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외에는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 견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된다? 원유는 매도다, 매도. 그리고 85불 라인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쟁 리스크는 없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전쟁 리스크라는 걸 부각시켜 가지고 매수 쪽을 꼬여낸 다음에, 그다음에 꼬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 본 방향대로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뭐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정신 팔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매도를 잘 쳤다라 그러면 일단 121평 1차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어찌되었거나 이 70불 라인이 깨지는 흐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얘를 밟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온다라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양방향 매매로 매수 매도해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찌되었거나 이 포지션 매매를 할 때는 한쪽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유는 계속 반등의 매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어찌됐거나 줄 거 일단 반 정도 주고 올라오면 또 추가로 여기서 내준 거 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제 120평짜리 한 번 더 딛는 흐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게 되면 제가 이미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죠. 1차적 목표인 2.2 라인은 도달을 했고, 목표는 2.4에서 2.5 라인이다. 지금 뭐 저희도 본물량 계속 들고 있고,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가스는 불패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거 견딘 다음에 어떻게 수익으로 지금 당연히 챙기고 있고, 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7월물의 어떤 미결제 흐름이나 여러 가지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로 쌓이는 포지션이 없어요. 다만 매수로도 쌓이는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매도,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에서 매도가 아니면 매수인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움직일 여지가 있다. 다만 조정이 뭐 나올 수도 있는, 즉 왜냐하면 오랜만에 120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 7월물이 지금 미결작정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2.876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결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하나의 마디로 있죠. 2.611. 올해 지금 첫 시세는 2.611로 잘 우려 먹은 거고, 두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는 월물이 바뀌면서 안 나와 있지만 두 번째도 똑같이 이 구간에 잡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된다? 풀이 때문에 이렇게 점프하는, 그러니까 그 차월로 넘어가면서 그 번호물이 바뀌면서 점프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렇지, 왜? 연결이니까, 연결 선물.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지. 어찌되었거나 저는 다른 거 없이 지금 6월물은 여기에 있지만 7월물은 훨씬 더 이제 한 230틱 정도 위에 있거든요. 그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얘가 지금 2.5대에 있는데 얘가 2.876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이다.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에서 한 15%? 그러면 레버러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5%에서 한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수익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 첫 리바운드 수익이 30%대였으니까 두 번째는 50%대, 여기를 노리고 본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지금 추세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추세로 가져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심약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2.2대도 내줘야 되는데 그거 버티고 2.3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주시라.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매도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스 매매하는데 저희 안 오시면 섭섭하죠. 지금 2년째 계속 불패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지막에 살짝 매끄럽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어찌됐거나 저희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